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리지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이죠. 하지만 직종에 따라 기간과 환경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최대 3년, 그리고 일반 노동자는 1년으로 차이가 커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가 됐지만 최근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최대 3년, 또 비공무원은 1년 정도이다 보니까 또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공무원 노동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사건은 2020년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111명의 비공무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그런 헌법 소원입니다.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비공무원인 그 노동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 육아휴직 기간 조항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 이제 이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이렇게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이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그 차이는 이런 양육권의 보장을 달리할 그런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이런 격차 때문에 비공무원의 여건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5년 정도 상당히 긴 시간을 네. 기다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걸까요? 네, 각하 결정은 한마디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지조차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위헌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한 게 아니라 그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겠다. 이런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2020년에 이 육아휴직 기간 조항이 1년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관련 조항이 두 번 개정이 있게 됩니다.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 21년에 일단 여성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육아휴직 사유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2024년 10월에 이 기간이 조건부로 6개월 연장이 됩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부모 둘이 모두 다 육아휴직을 쓸 때, 뭐 장애 자녀가 있을 때 또는 한부모 가정일 때 이렇게 6개월이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종래의 규정 자체가 없지 않냐. 헌법소원을 이제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없어졌으니 부적법하다. 이렇게 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법이 바뀐 상태니까 원래 법은 없어지지 않았냐, 뭐 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각하를 강행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형식을 엄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24년 10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이제 개정이 있었을 때 만약에 이제 청구인들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라면 이런 이제 각하 결정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른바 이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정고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사건 진행 중에 보건복지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개정된 법조항에 대해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해서 결국 이제 각하를 피했고 인용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아쉽지만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 자체 좀 더 이제 헌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아쉽고요. 청구인들 역시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 규정이 일부 개정은 됐다. 하지만 6개월이 조건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추가된 것에 불과하고 1년이라는 원칙 규정은 똑같지 않냐. 그럼 판단할 수 있었는데 왜 판단 안 하고 각하 결정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대로 판단이 됐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이게 형식상의 이유로 결정조차 안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문을 받아봤는데 결정문에서 그 보충 의견을 이제 김영두, 마은혁 이 두 재판관님들이 쓰셨는데요. 너무나 이건 인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 만큼의 글이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대로 포기하기보다 보충 의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보충 의견에서는 일단 기존 결정례를 이제 인용해서 양육권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분명하다,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이나 1년 6개월로 제한하면 이 사회권적 기본권인 양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보충 의견에서 저출산율이라는 말이 이와 비슷한 용어나 이 용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국가적 위기의 저출산에 주목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라고도 하였고요.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이나 1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에 못 미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과 이 양육권, 그 육아휴직 기간의 보장을 연결을 함으로써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조항의 개정, 즉 위헌 선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헌법재판관들도 엄중한 문제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보충 의견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어떤 육아휴직 기간의 격차가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도 들어 있었습니까? 네,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이 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기간에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 또 다른 여성과 남성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간접 차별의 우려에 대해서까지도 밝혔습니다. 네. 헌법 소원은 각하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또 의미 있는 보충 의견이 나온 만큼 이번 기회를 또 미래 세대의 양 환경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